사람들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 즉, 자신이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는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만약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는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일을 바꾸고 진로를 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것도 자신이며 조직에 공헌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높은 요구를 부과하는 것도 자신이다. 실증 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도 자신이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 또한 자신이다. 시간이 가장 기본이다.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은 좁을수록 좋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를 미룬 일은 포기해버린 일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의 궁극적 가치는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영속적인 조직의 경우 사람들에게 어떤 조직으로 인식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가치는 궁극적인 평가 기준이고 또한 궁극적인 평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경영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직원들이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은 쓸모없지만 계획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다. 성공한 사업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다. 계획은 즉각적으로 열심히 수행되지 않으면 그저 좋은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라. 거기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 올바른 결정은 반대되는 의견이나 다른 관점의 충돌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의견의 일치가 아니라 불일치이고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라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의견의 불일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식은 향상시키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증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은 약하다. 가른 할이 많지 약하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 조직은 직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러나 누군가를 고용하는 까닭은 그 사람이 지닌 장점이나 능력 때문이다. 조직의 목적은 사람의 장점을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사람을 매니지먼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리는 일이다. 강한 사람들은 항상 강한 약점들도 가진다. 봉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효율성이 어떤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효성이란 적절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착각한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점에서 문맹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사람들은 따라다니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지식은 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책 속에 있는 것은 정보에 불과하다. 지식이란 정보를 자기 일에 응용하고 성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일컫는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목표 달성 능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습관이고 실행 능력의 축척이다. 실행 능력은 연습을 통해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었다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것이 없다. 지식 근로자 개개인은 CEO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지식이란 정보를 자기 일에 응용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전문가로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탁월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발견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마련하여 판매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기업이 무엇인지,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기업이 번영할 건지 결정하는 사람은 고객이다. 회사가 인정하든 말든 간에 이제 고객이 회사의 보스다. 회의는 나쁜 조직의 징후다. 회의는 적을수록 좋다. 경영이란 인간에 관한 것이다. 경영의 과제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방해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비결이라고 할 만한 것 하나를 소개하면 그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수행한다. 기업 목표에 설득력 있는 유일한 정의는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업을 유지하는 조직의 능력은 경영에서 고객을 획득하는 능력이다. 생산성 향상의 4가지 조건. 1은 목적을 생각한다. 스스로 생산성 향상을 책임진다. 끊임없이 혁신을 한다. 꾸준히 자기 개발에 힘쓴다. 자기 개발이란 스킬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과하는 책임 의식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다 크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한다. 그것은 허영이나 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아 존중감이고 자신감이다. 그것은 한번 몸에 배면 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은 외적인 성장이자 내인 성장이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탁월성을 갖추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탁월한 능력은 업무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성장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기 성장도 이루지 못한다. 남을 가르치는 것만큼 자신에게 공부가 되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주면 그만큼 자신도 성장하게 된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라. 거기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만족한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대방이 털어놓지 않는 것을 읽어냄에 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표현력이며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관계가 좌우된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 모든 측정은 데이터 기록에 비롯되고 경영의 시작도 경영의 끝도 결국 데이터이다. 오늘의 성과를 기록하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향상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내일이면 기대치와 성과를 비교하라. 이는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이자 성장 발전의 프로세스다. 동시에 이것이 목표 관리가 된다. 노벨상을 탄 사람과 아닌 사람의 큰 차이는 IQ나 직업 윤리가 아니라 더 큰 질문을 던지는가 아닌가이다. 오늘날 지식은 힘이 있다. 지식을 통해 기회와 발전으로 다가갈 수 있다. 최고의 경영진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파산을 자초하는 일이다. 누구나 과오를 저질러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터득해 나가는 법이다. 과오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이전보다 나아진다. 그만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실직이 없었던 사람, 그것도 큰 잘못을 저질러 보지 못한 사람을 최상급의 직책으로 승진시키는 따위의 일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대부분 무사한 일주의로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부단히 도전해보자. 회의 석상에서만 언급되는 창조성은 혁신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 이미 아이디어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결정만 하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이 트렌드를 읽는다고 해서 100% 성공할 수는 없지만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100% 실패는 보장할 수 있다. 효율적인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은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간다. 이상적인 리더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은 다음의 2가지 규칙뿐이다. 효율적인 리더는 나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라고 말하고 생각한다. 효율적인 리더는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나중에 말한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그릇된 보수주의는 과거를 지향한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효율적인 행동의 관찰에 의해 하나의 전형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전형을 분석하면 기본 전제들과 그러한 전제에서 도출된 행동 규칙에 근거한 이상적인 상이 드러난다. 이 이상적인 상은 보수적이라고 특징 짓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히 변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을 잃을 정도로 많이 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분명해야 한다. 그 길은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조정하고 실험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을 지녀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와 모두를 포함하는 윤리의식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 비결은 인간을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목표와 규칙과 그들이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그들은 이 목표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관심사와 이기주의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과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품성을 양성함에 있어서 견고한 윤리적 토대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경영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신뢰는 정직함에서 비롯된다. 정직함은 신념과 행동의 결과다. 한번 정해진 기본 원칙들은 결정권자 스스로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결정권자의 임의성과 변덕은 공동체 목표에 대한 동일시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변화와 가상세계의 새로운 물결에도 불구하고 새천년 시작하는 기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다. 기업은 인간이다. 지식사회에서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과 가르치는 과정의 조화를 의미한다. 일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리더는 인간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인간이 이론적, 실제적 배움을 통해 또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리더는 권위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일깨워지는 것이고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이끌어 한다는 것은 수고스러운 노력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것이고 앞과 뒤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리더는 수동태가 아니라 힘과 열광이 결합된 능동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끌어 한다는 것은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전문적인 문제가 관리 영역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문제들이 더 복잡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변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논리를 효율성과 혼동하지 않는다. 그는 순수하게 논리적인 행동 방식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두고 효율적이라고 한다. 한편 효과적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연약해서 비웃음이나 하품을 받으면 쉽게 죽어버린다. 놀림을 받으면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프고 찡그린 얼굴을 보면 너무 걱정이 돼서 죽어버린다. 평범한 일은 칭찬은 물론 용납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사람과 업무 행동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일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유능한 리더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임기는 리더십이 아니다. 리더십은 성과다. 반드시 외향적인 리더가 최고의 리더는 아니다. 기업의 자기평가를 위해 다음 5가지 질문을 제기할 것을 권한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고객의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판매와 마케팅은 정반대이다.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은 물론 서로 보완적인 부분조차 없다. 어떤 형태의 판매는 필요하다. 그러나 마케팅의 목표는 판매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케팅이 지향하는 것은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 맞추어 저절로 팔리도록 하는 것이다. 비고객들이 항상 고객들보다 수가 많은 법이다. 거대 소매점 체인인 월마트는 미국 소비재 시장의 14% 점유한다. 그것은 결국 시장의 86%는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86%를 연구해야 한다. 명령 계층 수를 최소화하는 것, 즉 조직을 가능하면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의 원칙이다.
그 이유는 정보이론이 주장하는 모든 명령의 전달 단계마다 잡음은 2배로 늘어나고 메시지는 반으로 줄어든다. 는 원칙만으로 좀 충분하다. 인간의 성과 창출 능력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달려 있다. 훌륭한 경영자는 사람들이 약점의 근거에서 발전할 수 없음을 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동료, 상사, 자신의 강점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강점들을 활용해야 한다. 강점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고유한 목표이자 과제이어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과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사이에 놓인 효과와 효율성의 혼란에서 모든 문제는 비롯된다. 확실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당신의 경쟁사로 하여금 당신 회사를 쓸모없게 하는 것보다 당신 회사가 스스로 자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비용이 덜 들고 이익이 더 크다. 평범한 일은 칭찬은 물론 용납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사람과 업무 행동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일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나침판이 없다면 항해도가 있어도 배는 항구로 향할 수 없다. 성공한 기업의 지도자들은 고난이 임에도 능하지만 고난을 통제하는 데도 고수다. 사람을 고용할 때는 어떻게 단점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장점을 살리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과학도 예술도 아니다. 그것은 실천이다. 성공은 그것을 가능케 한 행위를 항상 뒤떨어진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을 창출해낸다. 따라서 성공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야한 신화는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리더십은 사람의 비전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 사람의 성과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정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개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연설을 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속성이 아니라 결과에 의해 정의됩니다.